안녕하세요, 노블레스입니다. 제가 초창기 유튜브 영상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관련 영상을 올리고 또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험 합격하는 과정까지 공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멘탈 관리라든지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좋아해 주셨는데 현재 올해 또 공인중개사 시험이 다가오니까 시험 관련 여러 질문들을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가 시험인데 그때까지 시험 합격에 관련된 그런 도움될 만한 메시지, 이러한 꿀팁 등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때가 가장 초조하고 또 이번 시험 내가 과연 합격할까 아니면 뭐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과연 맞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해왔던 대로 남은 9월, 10월 꾸준히만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합격이라는 선물이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달해드리는 공부 방법이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1, 2차 전과목 공인중개사 시험에 고득점을 맞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 지인은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을 보시고 남은 2달간 꾸준히 그렇게 해봤더니 기존 모의고사 대비 플러스 5점 이상으로 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은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한두 문제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체 평균 5점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은 2달은 정말 다른 것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장기 레이스의 끝은 마지막 날 시험 문제를 풀어야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커리큘럼이 각 학원마다는 조금 다르겠지만 동형 모의고사가 시작됐을 텐데, 동형 모의고사를 볼 때 실제 시험처럼 시간도 정해놓고 실제 시험장에서 보는 것과 똑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문을 읽고 이해하면서 푸셨다면 지금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체크하시면서 빠르게 아웃풋 능력을 이끌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1차 시험을 100분 안에 80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이때 한 문제당 절대 1분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험 당일날 가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과목당 시간 배분, 그리고 문제, 파트별 시간 배분을 얼마나 잘 해야 하는지를 시험 때는 분명 아실 겁니다. 그 전에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이 루틴을 지금부터 키워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다가 전혀 범위 밖에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리고 어려운 계산 문제나 아니면 난이도가 정말 높은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문제를 보지도 않고 건너뛰는 연습, 이러한 연습을 충분히 지금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정말 난해하고 모르는 문제가 초반에 나와서 이 문제를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다가 뒤에 나오는 아는 문제까지 못 푸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날 시험을 망치는 거거든요. 한 번 모르는 문제는 계속 봐봤자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난해한 그 한 문제 가지고 몇 분을 붙잡고 있다가 그에 공부했었던 그 중요한 시험 통으로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습할 때, 지금 9월, 10월 120%, 150%로 최대한 타이트하게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실제 필드, 경기장에서 100%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 연습 때 중량, 그 무게를 더 두고 근육 부하를 더 가중시켜 훈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그리고 학개론 계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개별적인 과목 문제 풀어나가는 방법은 제가 추후에 영상에서 한번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직 중요한 부분은 공인중개사 시험이 절대평가라는 거거든요.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곧 있으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로 전환된다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6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모든 문제를 다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버릴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아무리 연습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모르는 것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부할 때부터 효율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정말 확실하게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 과목당 40문제 중 난이도가 상급 문제가 12문제, 그리고 중급 문제가 약 16문제, 그리고 하급 문제가 약 12문제가 나오는데 시험 출제 규정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40문제 중에 24문제만 맞추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무리 그의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상급이 문제에서 한두 문제를 조정하거든요. 정말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 상급에서 두세 문제 정도가
더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중급에서 한 15문제, 그리고 학급 12문제, 여기서만 공략하셔도 충분히 70점대는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중급, 학급 문제만 공략했는데 70점이 맞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제자분들도 합격률을 맞춰야 되거든요. 학급 문제들은 정말 올 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신 분들은 깊이 생각 안 하고 딱 그냥 10초, 20초만 봐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쉬운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중급, 학급 문제들을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많이 양보해서 중급에서 한 12문제, 학급에서 한 10문제 이 정도만 정확히 알고 체킹한다면 충분히 60점 이상 이미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상급 문제 다 버리고도 말이죠. 여러분 1년 공부하고 40문제 중에 25문제 정도는 충분히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15문제 정도는 추후에 답안지를 보고 가장 적게 나온 번호, 그냥 한 번호로 쭉 찍으셔도 충분히 70점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합격했을 때 그 수혜자거든요. 저는 그런 방법으로 민법 85점, 공법 82.5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빨리빨리 뛰어넘으시고 자신있게 중급, 학급 문제 20개 정도를 먼저 풀고 나면 일단 꽈락은 면했구나라는 안도의 생각과 그런 생각에서 주는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해 놓고 나머지 문제를 푸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어렵더라도 순서대로 상급 문제도 어떻게든 내가 풀고 지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인드, 그런 효율성 가지고는 심리적으로 아웃풋 능력에서 상당히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꼭 쉬운 문제, 중급, 학급 문제 먼저 풀고 시작하십시오. 9월 4주간 동형 모의고사가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 한 과목당 40문제, 그리고 4주라고 계산한다면 160문제입니다. 거기다가 10월 100선까지 더하면 앞으로 공부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가 과목당 260문제라는 뜻이거든요. 자, 260문제를 지문으로 따지면 오지선다형이니까 1300지문입니다. 실제 시험 1, 2차 과목당 40문제, 지문으로 치면 200지문이거든요. 자, 이 분야에서 나름 인정받고 20년 가까이 종사하신 교수님들께서 본인 명예를 걸고 사주분 동형과 그리고 10월 마무리 100선, 고심 끝에 선별해서 출제한 문제들입니다. 동형 사주, 마무리 100선. 자, 과목당 260문제. 그 260문제 중 실제 시험 40문제가 안 걸리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범위를 좁혀야 될 때입니다. 저는 그 2달 동안 이렇게 공부했던 것이 저의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고득점 비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올해 초부터 꾸준히 공부해 오신 분들은 시험 합격할 양만큼의 내용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자리가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부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서 이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정확하게 나열이 안 돼서 헷갈리고 실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헷갈리거나 틀린 문제는 분명히 또다시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완할 방법은 뭐 특별히 없습니다. 답은 무조건 반복해서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 나이만큼 반복하시는 것. 간혹 공부하다가 외웠던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으신다고 자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원래 인간의 뇌는 본 것, 그리고 들은 것, 뭐 기억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실수입니다. 그러한 실수가 앞으로 더 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머릿속에 그 내용을 넣었다고 어떻게 100%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복해서 머릿속에 넣었다가 뭐 다시 빠져나가고 또 다시 넣었다가 또 빠져나가고 그렇게 머릿속에 계속 기억되고 빠져나가고 사라지더라도 반복해서 꾸준히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곳에서 공부하고 기억했던 흔적이라는 것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그 흔적을 쌓아 나가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저도 그랬고 모든 수험생들이 그러한 흔적 하나 믿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장으로 시험을 치르러 가는 것 같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은 그 머릿속의 흔적이 진하냐 옅으냐의 차이겠죠. 절대적으로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책들 중 가장 낡은 책 하나만 반복해서 보시고 뭐 잊어버리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반복하신 분들은 결국 시험장에서 합격의 결과를 받고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공부 방법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고, 또 이 세상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
정말 시험 날까지 정말 안정적으로 이 정도면 됐구나라는 생각으로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모의고사 점수가 90점이 나오든 100점이 나오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똑같이 마지막까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갈 겁니다. 어쩌면 더 불안할 수도 있겠죠. 남은 시간까지 힘내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하루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이제 쌀쌀해질 텐데 건강관리로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저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